이 위안부 운동을 갖다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윤미향의 비즈니스 그 전면 수사라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아주 엄중한 사설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바로 이건 이름만 바뀐 겁니다. 정신자 대책협의회가 정대협이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정의기억연대라고 했습니다. 정의연하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통합했으면 정의연대만 있어야 되는데 또 정신자협의회 대책협의회는 그대로 살짝 놔뒀습니다. 왜냐? 국가 보조금이 두 군데로 들어오니까 아주 머리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 마인드 이 사람들이 이 정의기억연대는 꽤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이 기업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매입한 위안부 쉼터를 휴양지 펜션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에 따르면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그 집 주민들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이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테레비 요번에 요즘 이렇게 펜션에 이름이 나는 거 이거 보고야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펜션 자체가 있다는 걸 쉼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근 주민들이 다 그 증언을 하는 거죠. 할머니들이 쉼터를 이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 수원의 여성단체가 1박 2일 수련회를 하거나 뭐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 대표가 참석한 무슨 행사를 거기서 열거나 또 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바베큐 해 먹으면서 말이죠 술판 벌리거나 이런 등등 하는 것들은 많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평소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는 그 사용 후기가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었다고 이 신문은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거기다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 바쁜 사람이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휴대번호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을까요? 일부 이용객은 비용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심지어는 윤 당선자 부친이 쉼터에서 상주하면서 시설관리 명목으로 매달 월급처럼 받아간 돈이 2년여 만에 7,58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는 이거는 상당히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퍼펙트한 완벽한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조선일보 사설에 올라올 수가 없겠죠. 국민기금으로 공익단체를 운영한다면서 단체 대표 가족이 수익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활용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바로 지점이 바로 이런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7,580만 원이나 물론 2년여 해서 한 달에 월급이 120, 30만 원이지만 또 펜션으로 사용하면서 또 매달 또 월급 플러스 펜션으로 사용하면 돈도 가끔 지불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일부 이용객은 비용도 지불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 말이죠. 이게 도대체 셈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살 때 시세보다 3배나 비싸게 사고 또 거기다가 인테리어 1억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팔 때는 4억 5천을 적게 팔고 비싸게 팔고 부동산 값이 더 오르면 오를지 내렸겠습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쉼터 매입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쉼터 매입이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해서 기부를 했는데 당초 정의연 사무실에 있는 마포구에서 대상지를 이렇게 물색하다가 안성으로 탁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포구에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안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의연 사무실에서 차로 2시간 거리로 이렇게 가는 데인데 이 연로한 할머니들이 과연 이용하기가 쉬웠을까요? 왜 마포에다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쪽을 물색을 하다가 왜 하필이면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 시골을 안성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데다가 집을 샀을까요? 그것도 정의연이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는데 당시 주변 시세보다 3배 이상이 비쌌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겨준 것입니다. 집을 판 사람한테 수억 원의 이득을 남겨준 겁니다. 게다가 새로 지은 집을 사놓고 인테리어 비용이 또 1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 정의기억연대는 작년 말 쉼터를 매물로 딱 내놓았습니다. 이 정대협 이사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정대협 하니까 정신자 대책협의회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뭐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정의기억연대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정대협은 이름을 그런 법인인데 그 법인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이름만 싹 바꾸고 그리고 이 정대협은 국고보조금을 여기도 받고 정의기억연대도 받고 두 군데로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저희들은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잘 뭐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다. 부도덕하다. 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도우려고 기업이 준 그 기부금 10억 원을 갖다가 수억 원 날린 것도 어이가 없지만은 기부금 날린 것도 어이가 없지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된 날은 하필이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당선자를 처음 비판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윤 당선인 남편, 그 김삼석 씨라고 하죠. 이분은 윤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소식지 편집 등도 도맡아 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품앗이하는 그런 것입니다. 펜션은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윤 당선자가 부친에게 월급 준 것처럼 남편에게도 일감을 몰아주면서 정의연을 완전히 가족 비즈니스 센터 그걸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이 윤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그 기금이라든가 기부금 수시로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겁니다. 기부금을 주머니 돈처럼 취급하는 것은 안 되죠.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 사망 조의금을 어디다 썼느냐?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종업원을 북송대책하는 그 북송대책위원회 이런 친북 반미단체들에게 월 200만 원씩 또 나눠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수십 명에게 장학금을 또 줬습니다. 장학금은 이 유지 김복동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저기 제1 일본에 있는 그 한국인에게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라고 한 걸 가지고 그건데 거기는 안 주고 누구한테 줬느냐? 시민단체. 물론 좌파 시민단체들이죠. 완전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다 줬습니다.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와악 하고 하면은 촛불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아주 강한 충성스러운 좌파 시민단체입니다. 정의연 이사들 딸도 다 장학금 받았죠. 그런데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단돈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한 할머니 조의금으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여가지고
정작 피해자들은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기부금을 펑펑 쓰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8억 원이나 누락시키고 쓰지도 않은 돈을 수천만 원씩 썼다고 엉터리 회계장부를 만들고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 소위 제가 얘기했죠. 정의기억연대. 그 바로 전신이 정신자 대책협의회인데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 그 이름이 좀 듣기가 정신대 뭐 해서 이름이 듣기가 거하다 해가지고 정의기억연대로 바꿨는데 이런 명목으로 서울시 지원금을 중복 신청을 해가지고 국고를 갖다가 시민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익법인이 정부로부터 세금도 면제받고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받고 이 투명한 회계 자금 집행이 당연한 의무인 시민단체 법인단체는 말이죠. 아주 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실수 수준을 이미 넘어서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문제를 갖다가 언론이 지적하고 또 야당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친일 세력이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시민단체 너무 가혹하다.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렇게 궤변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궤변 가지고 이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뭉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큰 착각입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약한 의혹을 본 적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의기억연대, 정신자 그 전 이름인 정대협, 정신자 대책협의회, 소녀상 기억나시죠? 위안부 대책 회의 하면서 할머니들을 이렇게 활동가로 끌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신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국민 누구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신대 그 할머님 대책을 갖다가 바로 세우고 그들을 정말 위해서 그들을 아픔을 치유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픔이고 치유가 아니고 돈이라는 그 매개체 앞에서 할머니들은 단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펜션 같은 평화와 무슨 뭐의 쉼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평화와 치유를 위한 쉼터 이러면 좋습니다. 만들었다는데 저기 안성에서 한참 들어간 굽이굽이 들어가서 산길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걸 만들어 놨다는데 할머니들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마포에 물색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안성에 갔더니 안성지역신문사 사장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 사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땅을 갖다가 어떤 중개인 김씨라는 사람을 소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증거인멸이나 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머리를 쓰고 있을 텐데 말이죠.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